자, 오늘이 4월 8일인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 시승한 차량이 한 12개 차종 정도가 되는데 그 차종 중에 9대가 전동화 모델이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 속에서 새로운 전기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전에 없던 전기차이기도 하죠. 전에 없던 전기 픽업 트럭의 시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프리뷰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무쏘 EV는 국내의 첫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전기 픽업 트럭의 시작을 무쏘 EV가 공식적으로 끊었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도 차량의 외관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요즘 출시되고 있는 KGM의 다른 차량들, 특히나 뭐 토레스의 많은 디자인을 무쏘 EV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보도자료에 상당히 좀 독특한 내용이,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전기 SUV지만 픽업 트럭의 스타일을 갖춘 이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전기 픽업 트럭이란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전기 SUV의 픽업 트럭의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는 이 문구가 무쏘 EV의 특징을 잘 전달하는 문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픽업 트럭이 최근에 타스만이 출시되면서도 오프로드 시승기를 전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무쏘 EV는 도심형 픽업 트럭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오프로드를 위한 뭐 특별한 구동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외관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실내 공간만으로는 그냥 KGM의 다른 SUV 모델들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수평적인 뭐 디자인 레이아웃이라든지 안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픽업 트럭다운 터프한 이미지를 실내에서 좀 찾아보기는 어렵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블랙 에디션 모델입니다. 무쏘 EV 출시를 맞아서 차량의 외관이라든지 실내 공간을 블랙 컬러로 강조한 특별한 차량이기도 한데요. 차량의 곳곳에 쓰였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무광의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던 부분들을 유광의 블랙 소재로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좀 일체감 있는, 블랙 컬러로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C필러 쪽에 있는 무쏘 엠블럼도 완전히 검은 색상으로, 유광의 검은 색상으로 마감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량의 실내 공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외부 디자인의 특징이라면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전고가 낮아 보이고 실제로도 전고가 낮다는 점인데요. 이런 낮은 전고 때문에 좀 더 스타일리시한 이 무쏘 EV의 스타일이 완성이 되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도심형 픽업 트럭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강조되고 보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KGM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인포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KGM 링크라는 이름으로 OTA 서비스까지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상당히 좀 편리해졌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를 위한 정보들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다르게 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의 속도가 종종 좀 버벅거린다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확실히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전방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실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스티어링 휠의 형태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로 잘려있는 이러한 더블 디커 형태이거든요. 근데 손을 파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볼록 나와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스티어링 휠 자체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고요. 그립감이 그렇게 착 파지된다는 느낌도 좀 덜하긴 하네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 확실히 좀 쓰기가 좋습니다. 2열 공간이 굉장히 이제 SUV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당연히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여유도 있고요. 시트 각도도 앞쪽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각도가 굉장히 32도까지 눕힐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타스만처럼 이제 앞쪽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 허벅지가 닿는 부분이 앞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각도를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이 시트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고, 아쉬운 점은 이제 시트 아래쪽에 따로 타스만처럼 수납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렉스턴 스포츠가 보여줬던 SUV다운 이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덕분에 착자감도 괜찮더라고요. 적재 공간은 타스만보다는 좀 작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도 작기도 하고요. 적재 용량도 아무래도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다 보니까 무게가 좀 늘어나는 부분,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kg으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옵션들, 커스터마이징 파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츠들을 더해서 굉장히 활용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데요. 물건을 보관하는 적재함이라든지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위쪽에 이제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스만의 이 슬라이딩 칸막이보다 확실히 좀 사용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옆으로 줄을 딱 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닫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리어 도어가 조금 빠르게 좀 열리는 타입이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국내 출시된 뭐 북미 사양들의 뭐 픽업 트럭들 보면 이거 도어가 상당히 좀 천천히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존의 렉선 스포츠도 약간 천천히 이 끝에 가서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지금 무쏘 EV는 상당히 좀 빠르게 열리는 이런 부분들이 뭐 차후에는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차량 곳곳 둘러봤으니까 전기차로서의 주행 성능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제가 지금 왕복 한 70km 정도의 시승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비가 꽤나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비 주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고속도로 상황이기도 하고요. 시내에서 종종 막히는 구간이 한 30% 정도 됐었고 급격한 가속 페달 조작 또한 3-4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비가 5.4가 찍혀버리네요. 보통 한 전비 표시를 한 5.2에서 5.5 정도를 굉장히 뭐 좋은 잘 나오는 차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덩치 크고 무게도 무겁고 공기저항 계수도 상당히 높은 무쏘 EV가 5.5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적재함에 짐을 실었을 때는 당연히 이보다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상황, 고속주행과 도심주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전비가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에서 급가속 테스트 몇 번 했었는데 사실 지금 시승 차량이 이륜구동 사양입니다. 모두 다 이륜구동 사양이고 이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7마력이거든요. 물론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하면서 400마력을 훌쩍 넘는 굉장히 고성능의 높은 출력을 발휘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륜 모델은 사실 그렇게 가속 성능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량이 픽업 트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준수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디까지나 짐을 싣고 비즈니스 용도 또는 일상에서의 주행이 중요한 차량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중요한데 그런 점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전비 그리고 준수한 가속 성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심에서의 주행 상황에서라면은 정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음도 잘 되어 있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비교적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20인치 휠을 지금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라서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차단하고 있어서 NVH 성능도 만족스럽고요. 자, 코너에서의 움직임도 픽업 트럭이고 기존의 KGM이 보여줬던 SUV들이 보여줬던 승차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느 정도의 롤을 허용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 운전자가 컨트롤하기 좋은 이러한 승차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쏘 EV에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화물차라는 거죠. 픽업 트럭이니까 이제 화물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전 계약이 진행이 됐죠. 사전계약 대수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뭐 3,000대를 훌쩍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많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기 픽업 트럭의 혜택을 좀 볼까요? 일단은 전기차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보조금 나오고요. 지자체 보조금까지 나오고요. 화물차기 때문에 유지비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픽업 트럭 타스만이 나왔는데 차량의 초기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 유지 비용에 더 민감한 이 사업자분들에게는 전기 픽업 트럭을 통해서 비즈니스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또 세금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 계약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뭐 오프로드 빈도 오프로드를 강조하지 않는 것만 봐도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하기에 좀 더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도 되는 것 같고요. 참 여러모로 KGM은 영리하게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정말 멋진 전기차, 전기 픽업 트럭을 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막 출시됐던 기아 타스만과 비교를 하더라도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디자인에 따라서 좀 선택할 여지를 많이 주고 있죠.
아직까지 타스만은 가솔린 모델만 나오고 있고, 무쏘 EV는 전기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KGM이 저 어려운 시기를 뚫고 정말 영리한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토레스라는 모델 하나로 LPG부터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렉스턴,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에서 무쏘로 이제 모두 이름이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무쏘 라인업도 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추면 픽업트럭 하면 무쏘라는 이미지가 단번에 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러한 전략을 좀 잘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차로서의 장점, 픽업트럭의 장점,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차 무쏘 EV 만나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